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일주론 강의 10번째로 계유일주가 되겠습니다. 벌써 60개의 일주론 중에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계유일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계유라는 일주를 보면은요, 이 밑에 있는 유금이 인성운에 해당이 돼요. 지장간에는 경금하고 신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식갑자를 딱 볼 때에는 우선 이것이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천간지지가 있는데 천간은 양이고 지지는 음이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천간지지가 음과 양이 똑같아요. 계유는 모두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목화가 발산의 성질이고 금수가 수용의 성질이거든요. 이 발산이라는 말하고 수용이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 계유일주는 금기운하고 수기운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수용의 성질이고, 수용의 성질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사람이 아주 발랄하고 유쾌하고 말도 잘하고 막 사람들 앞에 다가와가지고 먼저 말 걸고 잘 웃어주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 넓은 경우가 많죠. 수용의 성질인 금기운과 수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시간을 봤을 때는 어때요? 유시가 해가 저물 무렵이죠. 그리고 목화토금수에서 목기운이 봄을 나타내고 화기운이 여름, 토기운은 환절기, 금기운이 가을, 수기운은 뭐예요? 겨울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천간은 수기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지에 있는 유금은 또 시간으로 보나 계절로 보나 가을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좀 끝나가는 분위기잖아요. 이제 막 폐장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 그래서 약간 어둡고 좀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니까 밤에는 사람이 어때요? 막 열심히 활동하는 게 아니라 활동이 끝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생각을 많이 하죠. 지지에 보면 인성운을 깔고 있습니다. 인성운이라는 것은 학문운을 나타내고 어머니를 나타내고 사고계를 나타냅니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유금이 동물로 따지면 닭을 나타내거든요. 이 닭이라는 것은 무당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처럼 예지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 뭐라 그래요? 신받았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도 많고, 뭐 나는 꿈을 꾸면 꼭 잘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예감한 건 틀림이 없다, 뭐 이러면서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금을 깔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도 많고 종교인들도 많고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리더형보다는 참모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지력, 통찰력 이런 것이 뛰어나니까 이 계율주 같은 경우는 내가 리더가 돼서 막 활동하는 것보다는 참모로 리더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위치가 더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의 인성운은 어머니를 나타내니까 이것이 충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작동을 할 때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많을 수가 있고, 인성운이 어머니니까 이것이 또 너무 강할 때에는 어머니의 간섭이 심해갖고 어머니와 애증의 관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 유금이라는 것이 도화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에서 묘유충이 될 때에는 배우자궁도 깨지면서 도화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여성의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계유일주 여성들은 묘월이 들어올 때, 월운으로 봤을 때 묘월이 들어올 때, 그리고 일년운에서 묘유충이 될 때 남자관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유금은 종을 나타내요. 절에 가면은 에밀레종 같은 거 종을 딱 치잖아요. 따라서 불교 신자가 많습니다. 성격 자체는 신중하며 성격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천간이 뭐예요?
수기운이죠. 깨끗한 물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사람이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물 자체가 너무 깨끗한 물이다 보니까 여기에 쬐끔이라도 무슨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때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성격이 까다롭겠죠. 성격이 깐깐하고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유일주인 사람들을 만날 때 성격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계유일주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일주론 강의가 많이 있잖아요. 이 일주론을 막 30분, 40분, 1시간씩 막 강의를 하시는데 예제 없이 딱 두 글자만 적어놓고 칠판에 이 두 글자만 적어놓고 막 뭐라고 막 적으면서 한 시간 동안 떠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봤자 막상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일주론 강의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여러 번 듣고요. 그 내용을 다 암기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사주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일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글자와 대운, 일년운 이런 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주가 똑같다고 해서 눈으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공통점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만 숙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예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은 평범한 가정에서 어려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지금 나오는 이번에 계유일주에 나오는 예제는 전부 다 여자분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무료 신청을 하셨던 분들, 실전사주 분석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대부분 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분 예제도 한번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예제가 남자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유일주 5개의 예제가 나오는데 모두 여자분만 나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평범한 가정에서 어려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2018년도에 자녀분이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어머니라고. 올해에 74살입니다.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 지금까지 아둥바둥 살아왔다고 합니다. 다가구 임대사업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다가구 임대사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하기에 딱 좋다고 볼 수 있죠. 자식 3명이 모두 결혼을 안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자식복이 없다고 봐야죠. 수화는 좋으나 사회활동을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뭐 직장을 다닌다든가 뭐 이런 사회활동을 전혀 안 했다고 해요.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년, 무신월, 계유일, 병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없습니다. 화기운이들, 토기운이들, 금기운이들, 수기운이들 나머지는 2개씩 다 있어요. 여기에 없는 것이 목기운이잖아요. 그리고 인성운이 월지포하면서 2개가 있으니까 인성운이 가장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강한 인성운이 그렇지 않아도 약한 식신상간운을 극해버리니까 이 식신상간운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장간에 보시면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지만 일단은 이 식신상간운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식신상간운이 뭐예요? 건강운을 나타내고 자식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식을 3명을 낳는데 3명 다 결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이 올해 74살이고 신청했을 때가 72살이니까 한 20대 중반의 나이 아이를 낳았다고 치면은 자녀분들이 지금 한 40대는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3분이 다 결혼을 안 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다고 봐야죠. 무식상 사주로 자식운이 안 좋다는 것이 3명 모두 결혼을 안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유일주에서 지금 지지에 인성운을 깔고 있는데 만약에 바로 옆에 있는 월지까지 인성운이다. 그러면 인성운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오행의 상생삼각관계에서 인성운이 식상운을 극하니까 인성운이 강해질 때는 자식운이 약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천간이 무게합이 돼요. 이쪽은 진유합이 됩니다. 합이 많죠. 사주가 합이 많은데
합의되는 게 전부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과 같이 합의되고 있습니다. 사주를 제가 많이 풀어보니까 관성운이나 배우자궁이 충을 받는 건 당연히 안 좋은데요. 합의되는 경우에도 그다지 좋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이 사주의 경우에는 배우자궁도 합의되고 그리고 천간에 떠있는 관성운 하나도 합의되고 이렇게 되는데 합의됐을 때 생각처럼 그렇게 배우자운이 좋지 않습니다. 충이든 합이든 배우자운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성운이 강하고 식상운이 약한 것이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사회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실행력, 실천력을 나타내니까 이것이 식신상관운이거든요. 그래서 식상운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이 결국은 사회활동을 안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개축년, 개월, 개유일, 임자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주가 수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주는 특별격 사주가 될 가능성도 높은 사주인데요. 지지해 보시면 해수하고 자수하고 축토가 해자축 방합이 됩니다. 이 토기운도 수기운으로 변한다고 봐야 돼요. 이 점을 봤을 때 수기운하고 금기운 딸랑 하나 있는 이런 사주가 되니까 특별격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주가 특별격이라면 상당히 안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격이 뭐예요? 지금 수기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기운이 들어올 때 좋은 운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기운을 생해주는 금기운이 두 번째로 좋은 운인데 금기운과 수기운이 전혀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상으로는 특별격인데 실제로는 일반격인 경우가 한 50%는 되니까 이 사주가 꼭 특별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에는 수기운으로 가득 찬 일반격 사주 같아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활동을 했고 부모복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주에 보시면은요. 화기운이 없잖아요. 화기운이 뭐예요? 재성운을 나타내죠. 재성운이 돈과 여자 입장에서는 돈하고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수기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한꺼번에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하잖아요. 화기운이 힘을 못 씁니다. 지금 이 지장간에 보시면은요. 지장간에도 화기운이 없습니다. 화기운이 재성운이 힘을 못 써요. 당연히 부모복이 없다고 봐야죠. 특히 아버지 복이 없을 때 경제활동이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복이 없을 때 어릴 때 고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활동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의 도움을 못 받고 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가 직접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대 초에 가리키던 강사와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는데 남편이 돈벌이가 별로 못해가지고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재혼해서 딸을 출산을 했는데 아이 때문에 두 번째 이혼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처음에 할 때 아들이 두 명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을 남편한테 주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자식들까지 버렸는데 이제 재혼해서 딸을 낳는데 또 이혼하면 또 딸을 놓칠 것 같으니까 도저히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아이를 버리기는 힘들어갖고 이혼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집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비경겁제가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런 사람하고는 맞춰주면서 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봐야죠. 이렇게 비경겁제가 많은 사람들은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궁합을 볼 때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분의 지인이 여자분의 지인이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제3자가 봤을 때 고집이 엄청나게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하면 뭐가 약해져요? 재성운이 약해지죠. 재성운이 약해지니까 부모복도 없고 재물복도 떨어진다고 봐야죠. 재물운이 약해진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목기운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참 좋은데 이게 아쉽고 또 뭐예요?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지지가 하필이면 유금이에요. 지지가 유금이다 보니까 이렇게 목기운이 들어와도 20대에는 원진살, 30대에는 묘유충,
배우자궁이 전부 다 깨지고 있습니다. 이 목기운이 목기운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지금 20대나 30대를 보면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들어왔잖아요. 식신상간운하고 재성운이 들어왔거든요. 원래는 엄청나게 좋은 운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신강한 입장에서 내 힘을 빼주는 식신상간운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 식신상간운이 재성운을 생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지가 유금인 바람에 원진쌀, 묘유충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목기운이 용신운이라고도 봐야 되는데 경제활동을 안 하는 어린 시절에 이 목기운이 들어옵니다. 천간에. 힘을 못 쓰는 거죠. 별로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시기에 이 목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영양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도 사유축, 삼합이 되면서 금기운으로 변해버리고 60대 정도 돼야 이 화기운이 용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약점이 많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여자분이 신청할 당시에 37살이고요. 그럼 올해 41살이 된 거죠. 아직 결혼을 못했다고 합니다. 직업은 문구 디자인을 한다고 해요. 부모는 각각 이혼했다가 재혼 후 다시 돌싱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자분의 부모가 있는데 각자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다가 각자가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따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해서 둘 다 재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님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프다고 봐야죠. 근데 두 사람이 또 다시 이혼을 한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두 번씩 이혼을 한 거죠. 이런 부모를 보고 자랐으니까 딸이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혹은 어떤 남자분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 부모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경우는 그 자녀분들도 결혼하려고 하죠. 아, 우리 엄마랑 아빠가 저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나도 결혼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런 가정을 이루고 나 같은 예쁜 자식을 낳고 살아야지. 이런 아기자기한 생각을 할 텐데 우리 부모가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자라온 사람은 결혼에 대한 이런 애착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경신년, 병술월, 기유일, 갑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은 좀 규정되어 있죠. 목기운이 2개,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셋,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배우자궁이 원진살이고요. 인성운이 엄청 강합니다. 신유술 방합이 돼요. 지지 3개가 다 금기운 인성운으로 변한다고 봐야 되고 인성운이 뭘 극해요? 인성운이 식상운을 극하잖아요. 식상운이 뭐예요? 여자한테는 자식운을 나타냅니다. 자식운이 약해진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분은 식신상간운이 그래도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6살서부터 35살까지 개미대운을 보면 여기에 이제 미토가 있고 토기운이 뭐예요? 관성운으로 남자를 나타내거든요. 26살서부터 35살이면 여자가 남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시기고 결혼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고 여기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들어왔으니까 이때 결혼을 하면 되는데 안 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 사주가 뭐 인성운이 강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식상운도 2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합의돼 버리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이런 약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죠. 일단 사주 구성도 원진살이나 관성운이 합의된다는 이런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대운은 좋았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안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주도 사주지만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애 2 딸린 유부남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여자가 애 2 딸린 유부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분이 이 여자분도 재혼을 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처녀인데 애 2 딸린 유부남과 결혼했을 가능성은 좀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명의도용 사기를 당해갖고요. 어려움을 겪다가 남편과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남편과는 유흥업소에서 만났으며 정 없이 살고 있다. 유흥업소에서 만났으니까 그렇게 건전한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여자분도 결혼하기 전까지 유흥업소를 다닌 거니까 그렇게 건전한 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임자년 갑진월 계유일 병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셋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행이 한 개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간성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월지하고 시지에 이렇게 있는데요. 딱 붙어 있는 경우에는 더 안 좋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지지에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남자운이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약하다는 얘기는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천간에 하나 있고 지지에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괜찮다고 봐야죠. 오행은 균형되어 있는데 또 어릴 때 운을 보면 어때요? 어릴 때가 2살서부터 11살까지 계묘대운이거든요. 이때 지지가 묘유충이 됩니다. 12살서부터 21살까지는 원진살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어릴 때 운이 안 좋았다. 어릴 때 운이 안 좋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부모 복이 안 좋다. 어린애가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100% 부모한테 의지하는데 어릴 때 운이 안 좋다는 것은 부모 복이 안 좋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부모 복이 안 좋으니까 어린 시절을 건전하게 보내지 못했고, 그래서 유흥업소에서 다니다가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재혼을 한 건지 초혼인지는 모르지만 애 둘 딸린 유부남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하신 해가 45세 병신년이었거든요. 신청하신 해가. 그런데 이때 병신년을 보면 신금이 딱 들어가면서 신자진 삼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기운이 매우 강해집니다. 그럼 수기운이 뭐예요? 비경겁제죠. 비경겁제가 강해지면 삼합이 되면서 비경겁제가 강해지면 일단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약해지고, 비경겁제가 이렇게 강해지니까 어때요? 재성운이 딸랑 하나 있지만 재성운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재물적으로 봤을 때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사주가 특별히 문제 있는 사주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이분의 환경이 좀 문제가 있죠. 자라온 가정이 유흥업소에서 자기 배필을 만나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애 둘 딸린 유부남하고 결혼했다는 거, 이것도 참 정상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의 사주만 봤을 때에는 이 정도 수준의 사주는 많아요. 그래서 이 사주가 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사주는 아닌데, 지금 이분의 어렸을 때부터의 환경 뭐 이런 걸 봤을 때 좀 성실하게 살지는 못했고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청소년 시기에 공부 안 하고 술 담배 하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졸업 후 백화점 알바를 시작했다 그래요. 아직까지 아동복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42살 때 신청을 하셨고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했으면 몇 년을 한 거예요? 20년을 넘게 한 겁니다. 상당히 성실하다고 볼 수 있죠. 청소년 시기에 공부 안 하고 술 담배 하면서 놀았으면 다 잘못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때 계속 놀았어요. 사고치고. 사고도 뭐 아주 큰 사고는 아니고 사람을 뭐 다치게 했다든가 중상을 입혔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교도소에 소년원에 들어갔다든가 이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공부 안 하고 불량스러운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청소년 시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당연히 학교는 못 갈 테고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일 밑바닥, 단순 노동, 장사하는 거, 뭐 이런 데로 들어가야겠죠.
이런데 일찍 들어가서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놀았으니까 내가 이쪽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난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된다. 이러면서 꾸준히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놀더니 미용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는요, 남자 미용사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걔가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놀면서도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요. 이 미용사라는 게 앞으로 전망이 좋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시내에, 서울 시내에 미용실 몇 개씩 갖고 있습니다. 부자죠. 서울 시내 대학가 주변에 미용실을 몇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좀 놀았어도 일찍 정신 차리고 이제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꾸준히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일찍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분이 이렇게 쭉 백화점에서만 일을 해갖고 현재 대리점 점장인데 지난달에는 매출이 1억이나 됐었다고 합니다.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연을 신청했을 때 얘기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 매출 1억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20대 중반에 7살 연상과 결혼해서 딸 하나 출산을 했고 남편 명이 짧다고 해서 구술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셨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까지 누우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입원하시게 된 거죠. 키 크고 뚱뚱하고 그리고 몸이 건강이 안 좋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병진년 신묘월 계유일 정사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도 오행이 비교적 균형되어 있죠. 계유일주인데 오행이 비교적 균형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유일주에서 뭐 인성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럴 경우에는 옆에 유금이 하나 더 있다든가 인성운이 강해진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오행이 균형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계유일주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기가 어렵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 사주 구성의 특징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천간이 정계충이 되고 있고요. 이쪽은 병신합이 되고 있고요. 이쪽은 묘유충이 되고 있고요. 이쪽은 사유축 반합이 되고 있어요. 충이 2개, 합이 2개예요. 이런 식으로 충하고 합이 많잖아요. 그럼 굴곡이 많아요. 인생에. 변동이 많습니다. 충이라는 건 뭐예요? 오행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는 거고 합이라는 건 오행이 서로 합이 돼갖고 새로운 오행을 생성하고 이렇게 되니까 특히 이 사주처럼 오행이 균형된 사주에서는 충이나 합이라는 게 그 사주의 안정성을 깨트립니다. 변동이 많다고 봐야죠. 계유일주에서 유금이 배우자궁인데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궁이 이렇게 깨진다는 점에서 배우자와 이혼한다거나 아니면 소수지만 사별하는 경우도 있죠. 이분이 남편 명이 짧다고 해서 구술 여러 번 했다고 해요. 상담 받으러 가는 곳마다 남편 명이 짧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은 남편의 사주를 봐야 됩니다. 남편의 사주를 보고 일단 여자분 사주는 안 좋은데 남편 사주까지 봐야 되지만 뭐 명 짧다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게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났으니까 완전히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명은 될 게 아니에요. 100명이 넘는데 명이 짧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일찍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고 사주가 다를 뿐이지 부모마다 물려받은 그 신체가 전부 다 다른데 건강한 신체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명이 짧다. 이것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자분 사주를 봤을 때에는 배우자궁이 이렇게 충을 받으니까 남자 운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합이 많잖아요. 이렇게 사유축 반합, 병신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두 인성운을 나타냅니다. 인성운이 합이 되고 있어요. 인성운이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 의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합이 되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분의 운을 봤을 때에는 지금 2020년 경자년이고요. 그리고 병술대운, 을류대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대운의 흐름은 나쁘지 않으니까 이분이 건강관리만 잘한다면
앞으로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묘목이 충을 받아서 깨지잖아요. 이 사주가 건강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규호의 일주론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계유 일주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